있었습니다. SBS의 윤석열 띄우기 작전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여기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섭외를 왜 이따구로 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지지율 1위는 이재명 지사입니다. 그렇다면 추석 전 대선 후보 첫 출연자는 바로 이재명 지사가 되어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 생각하는데 SBS는 윤석열을 추석 전 온 가족이 모이는 날 첫 주자로 섭외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다음 주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것부터가 윤석열 띄워주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지금의 윤석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과거 아내의 맛 또한 첫 방송을 나경원으로 섭외해 홍보를 해주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와 비슷한 사례라 생각합니다. 방송은 보지 않았지만 관련 기사들을 가지고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의 집사부일체가 방송이 되자 뉴스 검색 순위를 장악을 했습니다. 관련 기사들이 많이 본 뉴스에 그리고 댓글이 많은 뉴스에 여러 개 올라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도가 타 후보들보다 윤석열에게 많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항상 윤석열의 관련 기사는 순위권에 있습니다. 이는 지금껏 다수의 언론들이 띄워주는 부분이 한몫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집사부일체 멤버 이승기, 양세형, 김동연, 유수빈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직접 요리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야, 집이 으리으리하네요. 양세형은 윤석열을 향해 대통령만 보면 싸우고 싶은가요? 라며 웃음도 자아냈습니다. 전체 내용을 풀어드리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몇 가지만 훑어보겠습니다. 이승기의 질문 중 윤석열 후보님 구수를 하셨는데 떨어졌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윤석열의 주특기가 나옵니다. 가서 한 잔 먹으면 되지, 내년에 수석하면 되지 라고 답했고 내가 지치고 자제라는 스타일이면 구수 못합니다 하며 구수라는 타이틀 또한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이낙연 후보에게 뺏고 싶은 게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예 라고 답했습니다. 과연 무엇을 뺏고 싶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낙연 후보에게는 꼼꼼함을 뺏겠다고 했으며 꼼꼼하지 않아요. 자, 이재명 후보에게는 깡을 담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깡을 뺏고 싶다. 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윤석열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주위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을 들었을 건데도 이게 깡이야, 나는 깡이 있어, 이재명 지사의 깡보다 내 깡이 더 좋아 라고 주위에 아랑곳 않고 이렇게 지지자들을 동원해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마스크까지 벗고 돌아다니고 있었죠. 방역 위반 정도는 해줘야 국민당 대선 후보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윤석열에게 추미애란 질문이 나오자 윤석열이 당황을 하며 바로 즉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뭔가 찔리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말을 할까 말까. 그래서 집사부 일행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자 윤석열은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라고 덤덤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 탐지기를 준비하고 다시 추미애 장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자 윤석열은 다시 자신있게 네! 라고 답했으나 전기 충격이 와 거짓말이 들통나버렸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있었구나. 즉 윤석열은 추미애 후보가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대놓고 윤서방파로 견제를 하고 있었으며 추미애 후보 아들건을 물고 늘어지기도 했었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민주당 파리들까지 합세해서 추미애 전 장관을 사퇴시키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다시금 추미애 대장군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시민들 반응도 보겠습니다. 혼밥이 문제가 아니라 콩밥 먹게 생겼는데 혼밥 타령하고 앉았네. 쯧쯧. 지지율 1위 이재명 지사께서 추석 전 첫 방송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 지지율도 보이지 않는 윤석열이 추석 전 첫 방송을 합니까? 이재명 지사는 추석 끝나고 한다고요? 아유 스트레스. 뚱녀라 꼴값 좀 하지 마라. 고발사주 한 거하고 마누라 과거와 논문 장모 사기 사건이나 제대로 밝히라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거 꼭 봐야 됩니다. 추석날 바보가 안 되기 위해서 말이죠. 이재명 지사가 알기 쉽게 직접 들려주는 대장동의 모든 내막입니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적폐 언론과 국민의 힘은 대장동 이슈를 지워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의 고발 사주 의혹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은 국민의힘 게이트입니다. 이 사건을 정확하게 그냥 쉽게 규정을 하면 토건 세력들과 이제 결합했던 당시 한나라당 게이트가 숨어 있다가 저에게 태클을 당했고 결국은 기도했던 이익의 극히 일부밖에 지급하지 못했고 제가 공공환수로 5,503억 원 이상을 성남시로 환수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토건 세력들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 땅을 다 이미 사가지고 LH가 공공개발 이미 하고 있는데 신영수 전 국회의원 통해서 로비를 해서 공공개발을 포기해서 민영개발하도록 확정됐습니다. 제가 그때 당선이 되는 바람 그들은 예측을 못했는데 제가 당선이 된 후에 이 민간개발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이익이 민간에 귀속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엄청난 토지 수용보상비를 조달할 방법이 없어서 민간에 공모를 해가지고 가장 성남시에 이익을 많이 주는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기회를 드렸고요. 부정을 하거나 정말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이제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개입해서 막지 않았으면 지금 성남시가 획득한 5,503억 원을 포함한 모든 이익이 민간에 기속됐을 텐데 제가 현재 제도에 없는 방식을 동원해서 그나마 5,503억을 제가 성남 시민들에게 개박을 한 게 된 거예요. 그건 잘 압니다. 여러 번 기자회견 하셨고 기사도 많이 쏟아져 나와서요. 그건 잘 아는데. 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게 이게 부동산 불로소득입니다. 그거 반드시 이게 봉쇄를 해야 되는데 현 제도로는 개발 인허가에서 개발이익 사업자가 갖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저는 개발이익으로 인허가로 공짜로 그냥 불로소득이 생겨나면 그걸 공공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통째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부동산 공개념 3법에 빨리 추진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이방현 후보가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실천은 안 하세요. 국회의원직을 그만두셔서 하실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호남의 정신은 개혁 정신이고요. 개혁 정신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 돈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 벌게 하는 거 불로소득 얻는 거 정말 막아야 되거든요. 저는 시장이 가진 이 조그만한 권한으로 그거 막으려고 정말 총력을 다해 노력했고 지금 성과를 냈는데 왜 더 뺏지 못했느냐, 더 환수 못했느냐고 하는 것은요, 방화범들이 그 소방관들 불 끌어가서 열심히 불 껐는데 왜 3초 일찍 도착하지 못해서 불 더 피해 키웠냐, 이거하고 똑같아요. 불 끄려고 노력이나 해봤나 제가 묻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국민 여러분, 대장동 관련 사건은 정확하게 개념 정의를 하면 토건 비리 세력과 국힘이 추진했던 불로소득 추진 사업이 저 때문에 반쯤 실패한 겁니다. 원래는 그들이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죠. 당시에는 약 6, 7천억, 7, 8천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돼서 제가 5천억 정도는 최대한 해소하는 조건으로 사업자를 모집하도록 했는데 4,600억 정도가 우리가 제일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저희가 그 사업자 선정을 했고요. 그 사이에 땅값이 조금 오르는 기미가 보여서 제가 이 인가권을 행사해가지고 인가조건을 변경해서 920억 원을 더 부담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5,500억 정도 이제 환수한 정말 당군 이래 최대의 그 부동산